우리는 매일 거의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정할 때 객관적인 상황과 이론을 비교하고 세는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왜 못지않게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해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산업 한국에서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감정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인기와 심리학자가 반응하는 판사와 의견을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주로 이성적인 판단만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의사결정에 감정의 역할이 아주 크다면서요. 사람들은 감정과 이성을 분리되어 있다고 알아야 하는데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과 이성을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플라톤은 만화가 사람을 마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성과 감정을 이용하는 설명했습니다. 만화가 이성으로 중앙 안을 내지는 영향을 표현했고 만화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만화문화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감정보다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이 이성과 분리되는 상황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또 과학적으로 이성이 중요하고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통합과학에서는 감정이 이성적인 생각을 충분히 믿고 소관을 가졌고 그가 사고가 중간에 가진 감정을 기억하는 것을 알지에서 말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성은 목적적으로 반응하는 경험을 통해 이해하지만 감정은 발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잡한 감정이라도 결정을 시작하는 장면은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신뢰하는 이성이 것이라고 해도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실행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뭔가 내키지 않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인데요. 감정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감정은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추석시키고 에너지를 보급받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게 되죠. 만약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실행 방법을 점검한 후에 결정에 대해 나의 감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실행 방법보다도 결정에 대한 내 감정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감정과 이성 모두를 동원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감정이 이성보다 의사결정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던 르네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자신 자, 이제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금 36번, 37번 순서 배열 문제들이 다들 내용이 쉽지가 않죠, 그쵸? 자, 앞에서 보셨던 영상처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일 것 같지만 감정적인 판단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우리가 먼저 보고 왔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 글도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하고 일단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자, 제시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가 A large body of research in decision science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의사결정 과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결정 과학에 있어서 A large body of는 많은 A lot of research 이렇게 많은 연구가 많은 조사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has indicated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indicate라는 거는 가리키다, 지적하다, 뭐 point out의 의미도 있지만 보이다, indicate, show의 의미도 있습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여줬겠죠.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것을 보여줬어요. one attribute. 여기서 attribute라는 거는
타동사로 어디에 돌리다, 누구의 탓을 하다, 누구의 행위로 업적으로 하다. 타동사 뜻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는데요. 속성, 특질, 특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성이다. 한 가지 속성은 속성인데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 and benefits. 여기까지가 또 이 한 속성을 또 꾸며주고 있는 이 주격관계 대명사 that. 어떤 속성? 그 속성은 is 어떻다는 거예요? regularly. regularly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보통,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is substitute가 수동태예요. 얘는 대체하다거든요. 대용하다, 대체하다. 근데 여기서 수동태를 썼죠? 대체되는, 규칙적으로 라기보다는 뭐 자주? 여기 자주라고 해석을 해놓네요. 자주 대체되는 하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주 대체되는 속성이다. 그럼 뭐를 대신해서 대체가 되는지가 나오죠.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 and benefits. 네. 의사결정 비용 그리고 의사결정 편익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어렵죠? 명시적인 평가를, 이거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시적인 평가라는 거는 어떤 수치적인 평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명시적인 어떤 특징이죠. 명시적인 요소인데 그걸 대체되는 그런 한 가지 속성이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대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 속성이 is an effective valuation of the prospect at hand 이겁니다. 하나의 속성이 뭐냐? at hand라는 거는 당면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손에 있다라는 거는 직시한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당면한 prospect는 가능성입니다. 당면한 어떤 전망, 당면한 어떤 예상, 기대라는 거는 가능성이잖아요. 당면한 가능성에 대한 그런 effective valuation,
감정적인 평가다 라는 것을 얘가 indicate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제 의사결정 과학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이런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 and benefits 이런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을 파란색 판단이라고 할까요? 이걸 파란색으로 선생님 표시를 하면서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판단 affective valuation 이라는 건 감정적인 평가라고 지금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당면한 가능성 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 상황을 얘기하겠죠? 당면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판단. 자, 그리고 explicit 이라는 단어는 22번에서 explicitly 명시적으로 선생님이 be explicit 이 입장을 분명히 해라 하는 표현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알아두고 가시라고 여기 한 번 더 적어놨습니다. 자, 여튼 이런 명시적인 평가라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 근데 이걸 대신해서 또 쓰이는 하나의 속성이 뭐냐? 그런 당면한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아까 이성과 감성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 글을 전개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제시 도입 문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this라는 요거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라는 예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 같다. 이것도 예시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이제 BCA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근거를 따져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this가 맞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건데 This is often a very relational attribute to substitute. 이것은 종종 매우 합리적인 속성이다 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relational 하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도리에 맞는 그런 attribute 속성이다. 근데 to substitute 하면은 대신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대신하기에, 대처, 대용하기에 이런 거를 우리가 굳이 용법을 따지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거든요. 부사적 용법, 주사적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걸 정도라고 문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그것은 이해하기에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애들입니다.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여튼 대신하기에 대용하기에 매우 합리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것은 대신하여 쓰기에 매우 합리적인 속성인 경우가 흔하다. 그럼 뭘 대신하여 쓰기에? affect, 여기 감정. 감정은 정말로, 이건 강조의 do입니다. 정말로 convey, 전달을 해. 그럼 useful signals, 어떤 유용한 신호를 전달을 해. 하면서 as to the cost and the benefits of outcomes 라는 문장이 지금 부연 설명으로 나온 거를 보니 감정은 정말로 어떤 결과죠. outcomes, 결과의 비용과 편익에 as to는 뭐뭐 하느나 뭐뭐에 대해 편익에 대해서 유용한 신호를 정말 전달하지.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앞의 문장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신하여 쓰이는 매우 합리적인 속성인 경우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속성인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이 this는 의사결정 과학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 과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 과학이 종종은 아주 이성적인 특징이 있어. 의사결정, 과학 이러면 굉장히 이성적이게 일단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감 자체가. 그쵸? 맞죠? 그럼 뭘 대신하기에? 뭘 대신하기에 하고 없어져. 여기 지금 없지만 대신 뭘 대신하는 이성적인 특징이겠어요? 감정적인 걸 대신하는 거겠죠. 그쵸? 감정적인 거를 대신하는 아주 이성적인 특징이 있어. 자, 근데 지금 여기 감정은 정말로 결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유용한 신호를 전달해. 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게 진짜 니네가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감정도 있잖아. 진짜로 전달한다니까? 이런 유용한 신호들을.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거는 이성적인 어떤 요소라 그랬죠? 얘네들한테 이런 이성적인 요소에게 유용한 신호를 진짜 전달한다니까? 이러면서 니네가 보기에는 의사결정과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흔할 텐데 감정도 사실은 이 이성적인 판단한테
이런 유용한 신호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이렇게 화제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전환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성적인 판단이 보통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감정도 얘네들한테 어떤 유용한 신호를 전달한단다 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러나 그러나 어떤 내용이었나 보자. 그러나 A problem sometimes arises. 문제가 때때로 발생한다.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 When effective evaluation is not supplemented by any analytic processing and adjustment at all 이라고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때때로 발생하는데, 지금 감정적인 평가가 이거에 의해 보완되지 않을 때, supplement라는 거는 보충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충, 추가, 보완, 보충하다.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 보충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뭐에 의해 보충되지 않을 때? 어떤 analytic processing, 분석적인 처리, 그리고 adjustment, 어떤 조정이 그거에 의해서 not at all이라는 거는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감정적인 평가와 이성적인 평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감정적인 평가가 이거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성적인 평가겠죠, 당연히. 그럼 파란색. 이거에 의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 때 이 수동태 is supplemented라는 수동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 자, 이거에 의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까 그 마부가 이성이고 앞에 말을 끄는 말들이 어떤 욕망과 의지였나요? 감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말과 마부가 조화를 이뤄야 올바른 목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평가만 있을 때, 또는 이런 이성적인 평가만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과학에는 이 파란색 이성적인 판단과 분홍색 감정적인 판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화제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얘네는 이런 서로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되어야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어떤 하나만 강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C에서 for example 하면서 sole reliance, 오로지 유일한, 여기에서 reliance는 의존이죠. 유일한 의존? 그럼 뭐에 대한 unaffective valuation에 대한 유일한 의존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평가만 한다면 can make people insensitive, 사람들을, sensitive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사람들을 예민하지 않게 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에 있어서 to probabilities and to quantitative. 네, 그러니까 probabilities 하면은 가능성, 확률이죠. probabilities, 이런 확률과 quantitative 하면은 양적인, features 하면은 특징이에요. 특징. 이 특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attribute, 속성, 특징이라고 위에서 나왔었단 말입니다. 자, 여튼 둘 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features라든지 attribute이라든지 특징,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률적인 특징, 양적인 특징에 굉장히 사람이 insensitive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확률적이고 어떤 양적인 특징이라는 거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요소겠죠. 그쵸? 이런 거에 굉장히 무뎌진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평가를 하면은, 네, 이거에 의존을 하면은, 자, of the outcome, 결과의 여기까지가 결과의 확률적인 특징, 양적인 특징에 굉장히 둔해진다. 자, 근데 여기에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건데 should affect decisions, 영향을 미치다, effective가 영향을 미칠 그런 이 파란색들,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하면서 얘가 의사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의 확률, 그리고 양적인 특징,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연구가 demonstrated, 보여줬어. 또 예시가 나오죠? 뭘 보여줬냐? 이걸 다 보여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 people's evaluation of a situation,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대절의 주어인데 그 어떤 상황인지 이 장소를 선행사로 가지면서 관계부사 where이 나오고 있어요. Where they might receive a shock.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가 is insensitive. 굉장히 예민하지 않다. 둔감하다.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뭐에 둔감하다? 뭐의 확률? Receiving the shock. 쇼크를 받을 확률에 둔감하다. 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ir thinking is swamped by affective evaluation of the situation. 왜냐하면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이 is swamped가 수동태인데 swamp라는 단어는 습지라는 뜻도 있지만 압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압도하다. 여기 어떤 궁지에 몰아넣다 압도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동태로 사용을 하는데 I was swamped with work 하면은 나는 일에 압도당했다라는 그런 상태, 정신이 없었다 라는 표현인데 이건 각주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swamp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튼 자 여기는 지금 그들의 생각이 압도되기 때문이야. 그럼 뭐에 의해서? 이런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압도되기 때문이란다.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압도되기 때문이다. 자, 그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생각이 압도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전될 확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감전될 확률이거든요. 여기서 쇼크가 조금 이 앞에 일렉트로닉 이 정도 일렉트로닉 쇼크 감전될 그런 충격 이런 단어가 같이 좀 붙어 있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튼 그 일렉트로닉 쇼크를 receiving 받을 그런 확률, 감전당할 확률에 둔감하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감전당할 확률에 둔감하다라는 거를 보여줬다.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might receive a shock, electronic shock. 어떤 감전을 receive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진짜 짜증이 나네요. 응? 이런 감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evaluation, 사람들의 평가가 is insensitive,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평가가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당할 확률에는 무뎌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감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일단 이게 있고,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 그들의 사고가 압도되기 때문에 감전될 확률에 둔감하다. 자, 이게 사실은 감정적인 평가라는 거고요. 이게 이성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한 문제는 이거였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응? 그러면 감정적인 평가에만 만약에 의존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다 하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결과의 확률과 양적 특징, 이 이성적인 이런 부분에 둔감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 감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섭잖아요. 감전당하면 죽는데 바로 즉사인데 뼈다구만 남는데 감전될 뼈도 못 추릴지도 몰라요. 감전이 되면 바로 즉사인데 그 위험한 그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생각이 압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전될 확률, 실질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감전될 확률은 0.00000000001%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사람들은 이 감전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둔감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여튼 그러면서 A가 이 위에 나왔던 C에 대한 예시가 또 이어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지? 얘들아, C 내용이 너무 어렵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이러면서 A 내용을 준다 이겁니다. People were willing to pay almost as much to avoid a 1% probability of receiving a shock as they were to pay to avoid the 99% probability of receiving a shock. 이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은 기꺼이 뭐뭐 했다라는 거거든요.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were willing to pay, 기꺼이 지불했다. 그럼 뭘 기꺼이 지불했냐? 거의 뭐뭐만큼 많은 그런 거를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그럼 뭘 피하기 위해서? 1%의 가능성. 근데 뭐의 가능성? Of receiving a shock. 감전당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1%의 감전당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거의 비슷한 만큼의 양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1%의 가능성, 감정당할 가능성, 이거는 확률적인 수치예요. 확률적인 수치. 자, 여기에서 as는 잠깐만요. As they were to pay to avoid the 99% probabilities of receiving a shock. 네. 99%의 감전될 확률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they were to pay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했다. 여기도 비투용법으로 뭐뭐 하려고 했다. 의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비투용법, 의도. 저번 시간에 선생님 비투용법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의도. 이런 의도. 네. 그래서 99%의 감전될 확률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하는 것처럼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이랬던 것처럼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끊어볼게요. 1%의 감전될 확률을 피하기 위해 99%의 감전될 확률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대가에 거의 맞먹을 만큼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다. 이 문장 뜻은 뭐냐?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자, 나한테 $1000를 줘라. 뭐예요 이거? 그러면 99% 감전 방지가 된다 라는 상황이고 $1000면 얼마예요? $1000면 100만원 정도죠? 한 달에 는 좀 오바고 1년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 내가 99% 감전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줄게. 근데 얘가 똑같이 $1000가 들어 1년에. 근데 1%의 감전을 방지할 수 있어. 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사람들은 99% 감전을 방지해주는데 1년에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돈을 내겠죠. 근데 자, 1년에 100만원을 비용을 지불하면 1% 정도는 감전을 방지할 수 있어. 그래도 그 1%라는 이런 확률적인 감전에 될 확률, 이런 확률적인 이런 수치에 이미 이런 확률적인 수치에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뭐가 지금 얘네들한테는 감정적으로 중요하냐? 이 감전이라는 이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지금 얘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비용도 상관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감전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과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1년에 100만원을 낸다
라는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반응과 평가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문제점이야. 바보지 바보. 이게 문제점이지, 그치? 자, 그러면서 clearly 분명하게 감전이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이 감정적인 반응이 to the thought of receiving a shock. 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주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압도적이야. 뭐를 압도하고 있냐면 the subject's ability. 이거. 피실험자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할 능력? To evaluate the probabilities associated. 이런 관련된 확률을 평가하는 이 피실험자들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을 쪽도 못 쓰게 눌러버리고 있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페이? 잠깐만요. 페이가 비용을 지불하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썼는데 주의하다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다가 쓰는 게 낫겠네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거를 적어놨을까요?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마무리 문장입니다. 분명히 감전된다는 생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감정과 관련된 확률을 평가하는 피실험자들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감정적 반응이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년에 이 100만 원의 비용이 이 1%만 감전을 방지해 주는데도 1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